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형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센티브 저닝을 했었죠. 자, 뭐 때문, 인센티브 저닝을 한 게 아니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 PUD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자, PUD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저닝은 전부 다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저닝을 했고 우리가 도시 재생에 관한 내용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뭐 계속, 그 다음 거는 없네요. 자, 토지 이용 규제 하면서 앞에 토지 이용 규제 완화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앞에 또 그 주거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 PUD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센티브 정비, 자, 잠깐 제가 그걸 좀 킬게요. 자, 인센티브 저닝 하면서 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자, 뭐 때문에 한다라는 게 이미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도심에 뭐 때문에 하느냐는 것은 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당연히 뭔가를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보너스를 더 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도심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건물을 더 높여주겠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더 이상 뭐 5층 이상 못 짓는데 너 10층까지 짓게 해줄게. 대신 너 뭐 할래? 라는 거죠. 공공시설을 좀 더 해라 라는 소리겠죠. 공원을 앞에 좀 만들어 공공공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공공 어떤 시설을 해서 뭐 해라 라는 빈 공지를 좀 해라 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허용된 개발 한도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허용된 개발 한도 이상 어떤 개발권을 추가해서 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허용 한도 해준 만큼 너는 나머지는 공공의 어떠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라 라는 거죠. 자, 앞에 우리가 성남의 대장동 어떤 문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발권을 주는데 네가 공원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앞에 뭐였어요? 그 자연환경 보존 지역까지 앞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죠? 수도권 정비 발전지구 하면서 낙후 지역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자연 보존지구 하는데 그곳에 산 지역에 공원을 했죠. 그게 공공 개발은 아니죠. 그죠? 그것은 물론 시설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시비 어떤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거는 사실 인센티브 전형의 어떤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민간인들한테 어떤 개발권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이득금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이거 뭐 5천 올릴 수 있는 것을 용적률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 어떤 용적률을 주는 대신 공개공지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내서 그곳에 너가 시설을 해라 라고 오픈을 시켜라 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의 어떤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UD 안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도심 활성화 그 다음에 건축 촉진, 도심 활성화는 아무래도 대단히 택지 개발의 개념일 거고 건축의 어떤 촉진 수단 같으면 용적률을 더 높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고밀도 개발, 용도 제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규제를 제한을 해준다는 거죠. 뭐 앞에 베란다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인데 베란다를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데 베란다를 설치할 수 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 아파트에 뭐 하죠? 과거에는 베란다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전부 다 인센티브 저닝 안에 하나의 규제 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도시재생입니다. 자, 도시재생은요,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 도시재생, 자, 르네상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버니즘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도시를 르네상스, 정말해서 아주 좋게 부흥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심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 환경이 복잡하니까 다 빠져나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산업화로 인해가 여기 적혀 있죠. 기계 대량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전자공학 뭐는 복잡해졌는데 공해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IT 산업으로 해서 공해를 줄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도시외로 빠져나가서 도심에는 좀 뭔가 어둡고 뭔가 침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에 그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을 좀 더 부흥시키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버니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많이 쓰죠. 자,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도시 재생에서 르네상스, 도시계획에서는 또 르네상스로 쓰죠. 그래서 도시계획의 어떤 신식아지 도시확장이라든지 쇠퇴해가는 어떤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를 재활성화라는 개념이죠. 그죠? 재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방법으로 도시재생비 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주거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시의 재생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고밀도 복합이라든지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시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스마트 그로스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성장관리기법. 이게 스마트 그로스는 도시성장관리 기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의 하나의 전부 다 기법이었고요.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도시성장관리 기법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재생의 도시재정비 촉진의 어떤 특별법 안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 우리가 적용해서 굉장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빈집 정리 아세요? 여러분 빈집 정리를 하면서 그곳에 공공시설에 어떠한 복합 용도로 많이 만들었죠. 뭐 노인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복지시설을 많이 만든 것은 전부 다 빈집을 정리를 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도시 르네상스 하면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러면서 자 앞에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뭐 있냐면요. 빈집 정리하면서 소규모 주택을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소규모 주택에 어떤 정비하는 법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가로에 붙은 아주 조그마한 집들이 있죠. 그 신도림이나 신림동에 가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부흥이 됐죠. 그죠? 지금은 아예 그런 게 보이지가 않죠. 과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서울을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자 가로 우리가 주택 정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소규모 정비법에 빈집 정리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을 전부 다 정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가 있느냐면요,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을 하는 사업을 했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 적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소규모 주택, 그 재건축, 앞에 지금 제가 앞에 범규 쭉 적어놨는데 지금 앞에 보면은 왜 오른쪽 편 하단에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을 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가보면은요 저 약간 산 등성 쪽으로 옛날 같으면은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런 곳에 가보면은요 그 과거에는 5평짜리 집을 6층, 7층 못 올렸거든요. 6층, 7층 이런 못 올렸는데 이렇게 소규모 주택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5평짜리 집을 6층, 7층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왜요? 도시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에 이거는 전부 다 촉진 그 앞에 특별법뿐만 아니라 빈집 정리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로주택
사업을 정비를 하는 사업을 싹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전에는요, 서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부흥이 된 것 같지만 과거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땅값 좀 빌렸었나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도시계획 시설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적용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죠. 그래도 앞에 것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굉장히 가까운 법들이었어요. 실제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 지금 구독을 누르시고 채널 보기에 들어가시면은요, 동영상, 홈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우리가 10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1년에 하나의 과목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차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구독을 누르셔서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나 저한테나 도움이 되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